안녕하세요. 깜이 안 되는 유튜버가 던지는 깜되는 시사, 제법 명백한 시사 터치 이재정 전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제안을 던졌습니다. 김대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 때부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라는 카드를 던졌습니다. 보셨죠? 예, 봤습니다만. 한마디 해주시죠.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지금 시기에 대통령 선거가 지금 2달밖에 안 남았고 보수 쪽에서는 지금 이게 정리해야 될 시기거든요. 그런 시기에 이런 것까지 던져가지고 우리나라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걸 논의할 시간도 없고, 그리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걸 통해서 개헌을 하다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정권을 인수하고 해야 되는 시기에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급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180석의 그 의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조국 신당도 같은 전선이라고 치면 거의 190석 가까이 되는 의석인데 급할 게 없죠. 이제 또 지난번 시사 터치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걸려있는 특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카드도 있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문제를 같이 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리고 1, 2년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해야지. 지금 개헌 이슈를 꺼내가지고 이슈를 다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죠. 지금 이 시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할 이유가 없어요. 또 국민이 또 그걸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4년 중임제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만 지금 이번 탄핵 국면 또 내란 국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헌법이 취약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느꼈기 때문에 개헌은 충분히 가능하다. 1년 동안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리고 내년도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을 때 같이 개헌하면 되는 거죠. 네. 제가 궁금한 게 어떤 거냐면, 이게 벌써 38년이거든요. 제 87년 개헌 후 6번의 대통령 선거가 그동안 있었고 38년의 시간이 흘러왔는데, 왜 이게 사실 대통령 후보들이 6번 선거할 때마다 공약 내걸고 했는데 왜 실천은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우리나라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라기보다 정치적 타협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죠. 1987년 헌법이 그런데 이게 그 이후에 이 정치적 대립이 강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이 그죠. 특히나 노무현 탄핵 이후에 전신 정당들이 뭐라고 했냐면 개헌 저지선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헌이 되면 무슨 큰 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개헌이 시대에 맞게 쫙쫙 변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 87년이니까 38년인가요? 38년 동안 헌법이 개정을 못한 거예요. 시대적 소명이나 시대적 정신을 담아내지를 못한 거예요. 저도 지난번 시사 터치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지금 60일 동안에 담아야 될 국민 의제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내란 종식 관련해서 탄핵 국면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반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의 의미,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 그걸 통해서 그걸 대통령 선거로 녹아내고, 그리고 이 가야 될 길, 그리고 그동안 우리 헌법의 미약한 점들을 느낀 것을 충분히 논의하고 여당 의견도 좀 소수지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어서 내년 지방선거 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반대만 못할 게, 아까 얘기했더라도 그 특검이라든가 이런 국민의힘도 협조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번 발표 때
내년 지방선거 때 2차 개헌, 소위 말해서 이번에 미비된 거, 시간에서 못한 거는 그때 하자라고 같이 곁들여서 같이 발표를 했으니까 대표님 말씀하신 게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그 원인으로들 이야기하는 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초기에는 이제 블랙홀이라는 용어가 써서 거기에 이제 다 새로운 어떤 정부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밀려서 또는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는 레임덕 현상 때문에 그걸 뭐 주창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고 안 되니까 그래서 블랙홀과 레임덕 때문이라는 이유들을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걸 떠나서 지금은 그 시기도 아니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네, 그래요. 그렇게 뭐 좀 필요성은 없지 않아 있죠. 네. 그게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강하고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한마디는 뭐 예를 들면 포고령을 말도 안 되는 포고령을 내렸는데도 군인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헌법에 못하게 아예 명시화시켜서 군인들의 머릿속에 딱 박히게끔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것은 충분히 있으나 네. 지금 시기가 그럴 게 아니다. 네.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시기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그런 지도자로 남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포럼에 발표할 때 참가자의 면면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딜이나 정치적 카드라는 게 여실히 드러나는데 구성원들 살펴보면 뭐 예를 들면 허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신당에서 이제 떨어져 나와서 이제 그런 의도가 보이고 그런데 이 뭐 제안하는 우원식 국회의장은 빼더라도 이낙연 씨 이번에 또 나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뭐 안철수부터 해가지고 그런 그림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헌법이 취약한 점이 많이 드러났고 필요성이 이제 인식이 된 상태예요. 저도 시사터치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고 개헌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헌이 필요하다고 하는 퍼센트가 있잖아요. 포지션이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게 공간이 있으니까 자기가 거기에 누울 자리인가 보다 빠져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모두가 루저들이에요. 정치적 루저들이에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루저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시세는 끝났어요. 절별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같이 곁들여서 우원식 의장도 충분히 지금 시기에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랑 끼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병자 같아요. 저 사람. 이거 뭐 앞으로 지금 그 할 기간은 뭐 얼마 남지는 않았겠지만 우원식 의장도 지금 정치적 사망 선고를 내려야 될 것 같아. 이게 거기에 끼어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말하자면 루저로서 다시 복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국민의 지지를 받고 복귀를 해야지 그런 술수에 의해서 이슈를 선점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뭐 민주당에서는 어떤 스탠스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탄핵 이후에 이 내란 종식 이거는 기본으로 하고 우리 앞으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앞으로 어떻게 국가를 이끌어가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얻는 것이 중요하지. 개헌이 다 뭐 블랙홀처럼 빨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런 논의는 어떻게 해요? 그런 논의는 아무도 못 하고 한 번도 못 하고 뭐 싸우다가 그 개헌 논의가 또 합의가 될 리가 없잖아요. 대결 국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봐야 되는데 대선에서 다 지방으로 가버릴 건데 누가 합의를 봅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국회에 남아있을 거니까 지가 알아서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사진 속에 보니까 김무성 씨 심지어 김덕영 씨까지 들어가 있더라고요. 되게 좀 되게 그렇습니다. 대화할 거리가 안 되고요.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서 그 실질적으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반대 기류가 지금 상당한 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거 민주당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본인들에게 이슈가 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민주당에다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뺏어가는데 단칼이 잘라야죠. 근데 제가 그 민주당 입장을 대변해서가 아니고 지금 상황이 개헌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그렇게 할 때가 아니죠. 무슨 개헌입니까 지금. 필요성이 있지만 그 뜻을 다 모아서 그걸 어떻게 개헌을
즉 그 말하자면 7공화국 내자는 거 아닙니까? 그 7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권력 구조를 중심으로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의가 됩니까? 지금 시간에 지금 당장 대선 앞두고 어떻게 양당이 합의해서 그걸 이룹니까? 그는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그게 합의가 이루어져요? 그럼 뭐 저 의원식 얘기로는 그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다? 무슨 지도부가 공감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반대 아까 하는 거 내가 봤는데 속보로 그거 떴던데 그런 식으로 이 술수 부리면 안 돼요. 지금 의원식 씨도 지금 내가 보기에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앞에 떡이 커 보이니까 자기 떡도 있을까 봐서 지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 25일도 그 경북도지사 이철우 씨 이름으로 이제 지방분권회의가 대구에서 이루어진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했는데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대전스랑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에 그게 나서가지고 직접 주도하는 거는 조금 그림이 이상한 것 같긴 해요. 그 국민의힘 이철우 지사는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면이 국민의 입장에서는요 윤석열이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지금 구속돼서 깜빵에 쳐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좀 편한데 나와가지고 어디 가면 기자들 쫓아다닐 거 아닙니까? 그 기사화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먹을 수 있는 게 그래도 반 이상이라도 이겨먹을 수 있는데 개헌 이슈고 또 개헌은 38년 된 거고 지금 개헌할 때가 됐다. 정치적인 건 빼더라도 다른 내용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알고 있잖아요. 그거 떠먹는 거예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탄핵 국면이 됐을 때 이제 개헌하자라고 하면서 탄핵을 벗어나 보려고 썼잖아요. 그리고 윤석열이 최후 변론 보십시오. 자기가 이제 복귀하면 딱 개헌만 하겠다. 개헌이 무슨 면죄부 주는 카드입니까? 우리나라 100년 대계를 결정할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딴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개헌을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뗄 수 없는 그 단어가 이제 그 내각제잖아요. 아, 내각제? 네, 이것도 셈법의 아주 첨예한 대표적인 그 표상이 또 내각제잖아요. 이거가 이렇다 저렇다 이제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7공화국이 시작됐을 때 이 내각제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한국에 뭐 맞다 안 맞다 이런 얘기 되게 많던데 일본이 지금 내각제는 지금 일본이 급거라지잖아요. 내각제가 지금 일본이 정치적으로는 승할 수가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나라죠. 이게 부패가 이 내각제 하에서는요 대통령제는 권한이 너무 세서 윤석열이처럼 해버리면 부패가 더 커질 수가 있지만 내각제는 끊임없이 부패가 존재하는 데죠. 즉 우리나라처럼 대구 경북은 이쪽 호남은 이쪽 이렇게 딱 갈라먹은 데서는 이거는 영원하게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더니 지역 토호들이 먹는 구조거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 뭐 일본 보십시오. 내각제 하는 나라들이 영국은 내가 영국 정치를 공부한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을 대표하던 이 사람들은 국민에게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토호들에게 호소하는 거잖아요. 대대손손 해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내각제라고 하는 게 내각의 지역에 뽑아서 내각들이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과반수를 못 얻으면 자기들끼리 몇몇 사람이 이제 정당끼리 연합해 가지고 권력을 차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국민의 뜻을 반영합니까? 내각제는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대리인들이 이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 권력자들이 지네끼리 권력을 해먹는 제도예요. 대단히 나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중산층 이하 권력을 잡지 가까이 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내각제를 비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왜 내각제가 필요합니까? 대통령제의 약점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가 헤쳐놓은 일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반대로 국회 권한을 더 높이고 그 집행부 권한을 좀 약화시키고 뭡니까? 입법부와 사법부 권한을 좀 크게 확대해서 견제를 할 생각을 해야지 견제 기능을 키울 생각을 해야지 왜 그걸
내각제라는 게 뭐예요? 입법부가 행정부 권력을 다 장악하는 거기 때문에 사법권 분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도. 그런 걸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다 왕이라든가 이런 권력, 상징적 권력이 있어서 얘네들이 견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 최고 권력의 뭡니까? 그 결정하는 것은 왕의 결재를 받거든요. 그게 실질적인 결재입니까? 상징적인 결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각제를 얘기하는 것은 일부 몇몇 우리가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런 것은 먹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질문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력의 분배 또는 이제 승자 독식 정치 구조를 타파 뭐 이런 거에 이제 연장이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170석 가지고도 전 때보다 2배에 이르는 탄핵을 하고 물론 뭐 대통령도 그게 반 정도를 이제 거부를 했지만 그런 것도 다 사실 기형이죠. 끊임없는 탄핵과 끊임없는 반대 뭐 이런 것들도 그걸 고치기 위해서 헌법을 보완하는 게 이제 개헌의 주류가 돼야 되는데 시스템을 고치는 거.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든 국민의힘이든 누구든 대통령이 됐을 때 다음 개헌 때 이런 것만큼은 최소한 좀 개헌이 돼서 좀 시스템을 고쳤으면 하고 이렇게 지적해 줄 만한 것들이 있다면 이번에 그 노정된 참 답답하게 노정됐던 것들은 일단 다 고쳐야죠. 예를 들면 검찰 권력 이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무원이라는 것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검찰이라고 해서 그것을 벗어나면 안 돼요. 이 버리장머리를 고쳐야 돼요. 이 검찰들. 공무원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불과한 거예요. 그 법은 누가 만드느냐? 입법부가 만드는 거예요. 입법부가 만든 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거예요. 시행령도 그 상위법의 취지에 맞게 만들어져야 시행령인 것이죠.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이런 버리장머리를 완전히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것들은 그런 질문이 없어서 얘기를 하면 1차적으로 국민들을 위무해야 됩니다. 위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고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제 앞으로 대리 권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의 마음을 위무해 줘야 돼요. 우원식이처럼 자잘난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은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일은 국민을 위무하라.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좀 뭐를 좀 내놔서 지금 이렇게 그 국민을 위무하는 활동을 해라. 그리고 문화인들도 마찬가지고 문화인에서 지금까지 국민의 사랑을 받고 먹었고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기회에 자발적으로 국민을 위무할 공연이라든가 활동을 해라. 어쨌든 국민의 말하자면 그 도움으로 뭔가를 일과를 이룬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시기에 국민을 위로할까를 가지고 고민해야 되는 시기예요. 당분간은. 그 다음에 이제 권력구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가지고 대립하고 충돌하고 하면서 앞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발목 잡아서 깔아내릴 생각들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개헌 논의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제가 매도하려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마음 자세가 글렀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본인의 실력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지금 허점으로 어쩌면 약점을 파고들어서 먹으려고 하는 공짜로 먹으려고 하는 이 자세 참 나빠요. 그걸 받아주는 언론은 또 정말 나빠요. 그렇게 해야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걸 걔네들은 모르겠습니까? 저만 아는 겁니까? 알지만 이걸 이슈화시켜서 또 장사채 먹으려고 하는 이 언론쟁이들이 문제예요. 그 말씀하신 검찰개혁이 개헌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거 없이 과연 그게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검찰은 행정 구조이기 때문에 행정 조직이기 때문에 그 뭡니까 헌법을 고칠 필요도 없죠. 그거는 뭐 제도가 가능하죠. 하고 뭐 국회에서도 3분의 2가 아니고 그냥 뭡니까 그냥 과반수 처리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지지난 정부 때 그 국회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해가지고. 아유, 문재인은 뭐 내가 보기엔 문재인은 무능한 사람이고, 문재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윤석열이 이렇게 나대는 게 문재인 때문 아닙니까? 그 무능한 문재인 때문이죠. 우원식 국회의장에도 한마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 현행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지금 역할이 있습니다.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라서 내가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싶지는 않지만, 지금 본인이 빚을 받아야 되는 시기가 아니다. 국민을 위로해야 되는 시기다. 그 자세를 명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 개헌의 타임이 오면 우원식 의장이 이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중심에 설 수 있는 그 위치거든요. 또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고 하는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나설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론 중에 그 꼭 결정적일 때마다 역풍 우려 뭐 이런 단어로 자제하는 민주당의 어떤 스탠스에 대해서 역풍이라는 게 뭐죠? 항상 어떤 이래서 지금 개혁이 필요하고 혁명이 필요하고 이럴 때마다 민주당 내에서 뭐 역풍 우려해서 몸을 사리고 막 뭐 의견 발표도 자중하고 쉽게 말해서 강행하지 못하는 그거는 견제죠, 견제. 견제를 할 때 이런 주장을 하면 내가 반대하고 싶은데 반대 명분으로 내세우는 게 역풍을 내세우는 거죠. 그냥 반대 생각한 거죠. 역풍이라는 건 명분이고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 내에 반대 세력이라는 건 지금은 없잖아요. 있다 해도 그건 뭐 미미하고 또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이 그 이론 토론을 하되 결과적으로는 이제 뭡니까 의원들이 역시 오늘도 이 시사 터치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까만되는 유튜버가 던지는 질문에도 감동할 만하고 해안 있는 답으로 명쾌하게 제시해주는 김대호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이고 고맙습니다. 부담스럽게 느끼게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다른 명제로 제가 던지면 명쾌하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신 내려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